날씨 아직도 너무 추워요. 진짜 이번 겨울은 너무 추워서 저는 조금 심심하고 힘든 겨울이었어요. 근데 이제 겨울의 마지막이 조금씩 느껴지고 봄이 오는 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제 식물들이 이제 이렇게 추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예쁜 애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동향인 저희 집의 경우에는 겨울에 빛이 제일 잘 들어오기 때문에 그나마 더 잘 크는 애들도 있고요. 겨울이 되면은 이렇게 다시 얘는 한 봄쯤에 더 많이 피는 애인데 이제 겨울부터 꽃이 피는 호접란도 있고요. 얘도 한참 많이 피었다가 원래는 더 오래가는 호접란 블루사파이어인데 제가 물을 여러 번 말렸더니 꽃이 좀 많이 졌습니다. 그래도 예쁘죠. 호접란 같은 경우는 한번 피기 시작하면은 장장 거의 한 최장 한 4, 5개월, 4개월까지는 꽃이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진짜 베란다에서 이렇게 그냥 초록색 잎만 있는 상태에서 물을 어느 정도 너무 말리지만 않으면서 너무 많이 주면 당연히 안 되고요. 겨울 바로 전까지 가을에 좀 찬바람을 좀 맞아야지 얘네들이 다시 꽃을 피우거든요. 그래서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그때 이제 다시 따뜻한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난초들 다시 봄 되면은 꽃이 피는 카틀레아들도 꽃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얘는 작년에 더 꽃을 많이 만들었는데 제가 비료를 좀 덜 줬더니 꽃이 약간 너무 여리여리해졌어요. 저처럼 좀 많이 먹여갖고 통통하게 만들어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막 꽃을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딴 데서도 꽃대가 좀 올라오고 있는 편이라서 얘는 아직까지는 막 많이 피어서 예쁜 건 아니고요. 옐로우돌 카틀레아도 이제 꽃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꽃대는 여러 군데 있고 이렇게 오늘 하나 딱 펴가지고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꽃 많이 만들려고 비료를 줬습니다. 햇빛이 이렇게 좋은데 약간 찬바람이 들어와서 지금 창문을 이렇게 열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너무 찬바람이 들어오면 또 힘들기 때문에 빨리 찍고 창문을 닫아줘야 될 것 같아요. 찬바람 가끔 맞아도 나쁘지 않습니다. 강하게 키우는 저희 집이니까요. 살아남는 애들만 데리고 간다. 또 어떤 식물을 자랑해 볼까요? 우선은 화이트 민트 호접란 이렇게 꽃핀 거 보여드렸고 얘도 꽃을 참 계속 만들어내는 애인데요. 스트랩토카르푸스 중에서 얘는 리우실레 라우실레인 줄 알았어요. 제가 거기 써 있는 게 손글씨로 써 있어갖고 라우실레인 줄 알았는데 리우실레더라고요. 얘는 이렇게 컵에다가 심어가지고 물 주기가 조금 힘들어서 물을 굉장히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려가지고 몇 개 죽인 게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구멍 없는 화분에다 심어서 너무너무 꽃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어요. 계속 올라와요. 그래갖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많아봤자 꽃이 한 5개 정도 올라오는 게 최고인데 더 잘 키우시는 분들, 집에 빛이 잘 들어오시는 분들은 완전 꽃다발처럼 자라는 스트랩토카르푸스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로 그냥 만족해도 좋을 것 같은 예쁜 스트랩토카르푸스입니다. 스카프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너무 기니까. 이 약간 배추, 얼갈이 배추 같은 이파리는 잘라주셔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이렇게 프릴이 있는 꽃들이 이쁜 것 같아요. 이번에는 보라색이 폈고 흰색이랑 빨간색 스카프는 지금 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꽃이 핀 아이가 얼마 전에 이제 서양동백도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이 서양동백이 향기도 너무너무 우아한 향기가 나고요. 생긴 것도 장미같이 예쁘죠.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는 장미가 될 만한 그런 광량이 있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몇 번 장미를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냥 동백으로 만족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동백을 한 2개 정도 더 드렸습니다. 제가 키우던 동백이 다 친구들 주고 언니 주고 그랬는데 한 친구는 계속 너무너무 잘 키우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저희 언니는 죽였고. 근데 요즘에 저희 언니가 다시 이제 겨울에 그 집도 남양인 집이라서 빛이 잘 들어오니까 요즘에는 아주 잘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보도 하나 더 주고 그랬어요. 저희 집에는 이렇게 최상급의 예쁜 무늬를 가진 알보가 있고요. 알보 아직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따뜻해지면은 정글시아에도 올릴게요. 여기 알보 예쁜이가 또 신엽을 올렸네요. 화분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은 편이거든요. 얘가. 그래서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 계속 이제 또 작은 화분에서는 이파리가 빨리 나오는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작으면 또 안 나오지만
너무 크게 화분을 써도 신엽들 안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너무너무 자주 얘기해가지고 이제는 다 아실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얘도 이 크림색의 동백도 키우고 있습니다. 얘도 이제 잘 자라고 있는 편이고요. 이 이름이 뭐였지? 이 크림색 동백은 다로네가 동백이라는 동백이고요. 이렇게 겹꽃으로 얘도 약간 장미처럼 피는 동백이라서 얘는 저희 집의 새로운 신입생입니다. 얘는 향기는 안 나고요. 향기 안 나나? 한번 맡아봐야지. 역시 얘는 향기는 없고요. 그래도 꽃이 예뻐서 데리고 온 거의 크림색 동백인데 흰색 동백을 예전에 친구한테 줘가지고 그 친구가 참 잘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번에 올해 꽃이 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 흰색 동백으로 다시 드렸습니다. 꽃대를 이미 갖고 온 동백이었고요. 이 서양 동백은 저희 집에서 꽃대를 만든 동백입니다. 이 이끼는 제가 저희 집에서 자연 발생한 이끼예요. 식물등 아래서 물 저면관수 해가지고 정말 약간의 생태계가 만들어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말 더러운 녹조 라떼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이끼가 자연 발생한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러운 건 아니고 너무너무 예쁘게 잘 자란 이끼인데 얘는 어떤 이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끼도 참 매력 있잖아요. 그리고 전 예전에 비단 이끼 되게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이렇게 식물들 위에 화분 위에다 이렇게 올려주는 거 꾸미려고 사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끼도 자연 발생하는 저희 집 청소 안 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부터 얘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어디서 포자가 날라왔는지 어디서 묻어서 화분에서 자라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서 너무 잘 자라요. 그래갖고 이제 화분 분갈이 해줄 때마다 이렇게 이끼를 위에다 얹어주면은 식물들이 더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갖고 뭔가 공생을 하는 것 같긴 해요. 흙의 생태계라고 해야 되나? 흙 안의 생태계를 조금 더 이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갖고 더 잘 자라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식물들 있으면은 화분 흙 위에다가 이렇게 이끼로 멀칭해 주시면은 훨씬 더 잘 자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비단 이끼, 만약에 집에 이끼 없으시면은 인터넷에서 비단 이끼 검색해서 사셔도 되고요. 이끼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제가 써본 이끼는 비단 이끼가 제일 예쁘기는 했었어요. 근데 약간 비단 이끼가 어려워요. 그래서 집에서는 좀 잘 죽기는 했었는데 털이끼 같은 것들은 그렇게 죽지는 않은데 예쁘진 않거든요. 근데 얘는 약간 비단이끼 같기도 하면서 비단이끼는 아닌 것 같은데 비단이끼 같으면서 예쁜데 잘 자라는 이끼가 저희 집에서 탄생을 해갖고 얘를 잘 쓰고 있습니다. 이 이끼 종류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서양 동백은 향기가 아주 거의 뭐 샤넬 향수급으로 우아한 향기가 나고요. 이렇게 얘가 지금 처음으로 피내고 아직까지 한 꽃망울이 한 10개 정도 더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핑크색 이 꽃망울일 때도 너무 예쁘거든요. 알사탕이라고도 부르시던데 이렇게 핑크색 알사탕이 생기면은 그때부터 물을 아주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제가 동백 같은 경우는 화분을 좀 작게 쓰셔야지 꽃을 많이 만든다고 예전에 분갈이 정말 한 5, 6년 전에 동백 분갈이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 이제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열심히 분갈이 수다 했던 영상에 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얘기했듯이 분갈이 할 때 꽃이 피는 식물 같은 경우는 화분을 크게 쓰시면 꽃을 안 만들고요. 이파리만 미친 듯이 만들어요. 그래갖고 제가 예전에 너무너무 큰 화분에다가 제라늄을 키웠을 때 정말 잎만 미친 듯이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화분을 바꾸고 나서 꽃이 완전 많이 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꽃 피는 식물들은 비료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화분 작게 쓰시는 거 아까 보여드렸죠? 얘는 크기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서양 동백 같은 경우는 꽤 크고 제가 몇 년 키웠던 애인데 이렇게 화분이 이 정도예요. 그래서 아마 상층부에 보다 한 3분의 1 정도 사이즈에다가 심어주시면 돼요. 얘는 원래 베란다에 있는 애인데 지금 꽃 펴갖고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집에 꽃이 많은 게 예쁘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안스리움 럭셔리안을 참 오래 키웠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 럭셔리안을 쪼개가지고
블리스볼 작가님도 럭셔리한 갖고 싶다 그래갖고 잘라가지고 이파리 예쁘게 나왔을 때 보내드렸고, 올레나님 같은 경우도 이제 블리스볼 화분 사진 찍어주시는 사진가분 럭셔리한 갖고 싶다 그래서 두 분께 보내드렸는데 너무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예쁘게 잘 키워가지고 이 줄기를, 뿌리 포함한 줄기를 잘라갖고 흙에다 묻어놓으면 이렇게 다시 나오거든요. 저희 집에도 안스리움 럭셔리안이 한 지금 3개 있습니다. 잘 자라가지고요. 다른 애들보다 얘가 아주 동그랗게 원종의 느낌을 잘 살리게 잘 자라가지고 얘를 여기다 놨고요. 더 커지면 이제 이 선반에서 퇴출이 되겠죠. 너무 크면은 퇴출이 됩니다. 근데 좀 이렇게 정글 같아 보이는 선반도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적당해야죠. 더러워 보일 수도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지금은 아주 얼굴 마담 역할을 잘 해주고 있고요. 여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얘는 원래 지금 여기 뿌리만 원래 남아있던 애인데 거기 그 남아있는 그 줄기 벌브에서 새로 나온 이파리. 근데 약간 건조했었는지 위에가 조금 탔습니다. 근데 저는 안스리움도 그냥 실습해서 키우는 거 아시죠?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잘 자라게 되면 유묘할 때는 조금 잎이 탈 수 있거든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한 40% 이상만 습도 유지해 주시면은 안스리움 온실 없어도 잘 커요. 그리고 제 요즘에 이제 선반 사진을 올리면은 꼭 물어보시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에피스시아, 얘가 요즘에 아주 예쁘게 잘 자랐죠? 얘는 에피스시아 실버쉰이에요. 그래서 약간 저도 에피스시아 정말 좋아해갖고 되게 많이 키웠는데 정말 많이 죽였거든요. 까다로울 때는 또 그 한도 없이 까다롭고 잘 자라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약간 이파리가 두툼한 애들이 좀 덜 까다로워요. 그래서 실버신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순둥순둥하게 잘 자라는 편이고요. 얘가 빨간색 꽃이 펴서 꽃이 피면 더 예쁜데 지금은 꽃이 다 진 상태지만 꽃이 없어도 예쁘죠. 그리고 실버신도 괜찮고요. 조금 어려운 친구가 얘 죽일 뻔 했었는데 다시 살려낸 에피스시아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이 에피스시아 클레오파트라도 죽일 뻔 했는데 제가 겨우겨우 모가지 잡고 살려낸 아이입니다. 이게 참 귀엽죠? 에피스시아 클레오파트라가 이렇게 생겼고요. 비슷하게 생긴 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피카소라고. 피카소도 이렇게 얘보다는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이 에피스시아가 피카소인데요. 에피스시아 피카소하고 클레오파트라하고 보면은 약간 초록색 부분이 살짝 색깔이 달라요. 그리고 그냥 이제 색깔만 보면은 정말 비슷하게 생겨서 정말 구분하기 힘들고요. 이 솜털을 보셔야 되는데 귀엽죠? 이 피카소는 이렇게 정말 보송보송한 솜털이 잎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나 있고요. 얘가 조금 더 빨리 자라고 피카소가 조금 더 키우기 저는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솜털이 있는 식물들이 저는 어려웠었는데 그 중에 이 피카소가 제일 어렵지 않았고요. 요즘에 저희 집에서는 이 클레오파트라가 그나마 조금 까다로웠던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얘는 피토니아 핑크 엔젤이고요. 얘는 옆에 있어가지고 조금 해서 같이 이제 에피스시아인 줄 아는 분들이 계시는데 얘는 피토니아 핑크 엔젤입니다. 얘도 극악의 약간 까다로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얘를 몇 번이나 죽여가지고 다시 사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에피스시아랑 피토니아 모아놓으면 조그만 애들 알록달록하고 꽃이 없어도 꽃이 있는 것 같은 선반 만들어줘서 참 좋아하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에피스시아도 이렇게 피카소, 클레오파트라, 뭐 실버신, 블랙펄도 있거든요. 블랙펄도 쉬워요. 얘가 블랙펄인데요. 얘가 제일 가장 쉬운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아직까지 꽃을 얘도 다홍색 꽃이 폈던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햇빛을 많이 보여주면은 검은색이 더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햇빛 좀 부족한 데 놓으면은 핑크색도 나와서 저는 얘도 순둥순둥하고 잘 크는 것 같아요. 블랙펄까지.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아주 예쁘고 컸던 에피스시아 벨베스테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핑크와 민트의 중간 정도 되는 에피스시아인데 얘도 되게 순둥하거든요. 근데 너무 크게 너무 크게 자라고 걔는 약간 퇴출됐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 얘가 원래 이 위에 있었죠. 근데 이파리가 너무 커지면 에피스시아도 안 예뻐요. 그래갖고 얘는
다시 이게 쪼개가지고 번식용으로 쓰려고 다시 다른 데다가 넣어놨고요. 다시 작은 애로 이렇게 해서 예쁘게 예쁜 수영으로 이렇게 키우려고요. 이렇게 선반을 위에다가 놓고 앞에서 빛을 주면은 이렇게 예쁜 방향으로 에피시아가 아주 잘 자랍니다. 러너를 내려갖고 자라는 방식이라서 앞에서 빛을 줘야지 앞에 얼굴이 예쁠 수 있죠. 그건 다른 식물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저번에 테무에서 샀던 이 식물등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걸로 아주 앞에서 빛을 주고 얘네들이 앞에서 얼굴이 예쁘게끔 키우게 하는 1등 공신이 저희 집 이 길쭉한 식물등이고요. 그 테무에서 새로 샀던 광원이 5개인 식물등은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해서 제가 없는 동안에만 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장에다가 붙이는 식물등은 자리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천장에다가 두고서는 키우는 식물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지 얼굴이 예쁘게 자라냐면요. 더럽지만 보여드릴게요. 이 위에다가 붙여놓는 식물등 같은 경우는 한쪽 벽에다가 쫙 붙여놔야지 앞면을 예쁘게 보일 수 있게 키울 수 있어요. 지금 얘도 이쪽 앞면으로 보일 수 있게끔 벽에다 딱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해놓냐 하면은 이제 앞면이 보려면은 앞면이 예쁘게 키워지려면은 얘는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놔야지 빛이 이쪽 위에서 오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면은 또 얘는 또 앞면이 돌려놓으면 예쁜 식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다가 하나 놓고 바깥쪽에다가 돌려갖고 놓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몬스테라 오블리쿠아 페루라는 식물인데 제가 얘를 한 10번은 죽일 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잘 자라지? 너무 갖고 싶고 크게 키우고 싶은 식물인데 어떻게 해야지 잘 자라지라고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가 키웠더니 식물등 아래서 잘 버텼더라고요. 그래서 이파리가 또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약간 걸레짝 같은 걸레미가 있어서 더 예쁜 어떻게 보면은 악마의 얼굴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예쁩니다. 신엽이 나왔을 때 아주 더 반짝반짝하고요. 이렇게 잘 찢어지기도 하거든요. 위에 막 제가 식물등에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식물등이 가끔씩 접착력이 떨어져가지고 뚝뚝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식물들을 끊어먹고 태워먹는데 그래도 잘 자라고 식물등 아래서 이렇게 신엽도 잘 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분갈이 해줘야 되거든요. 작은 화분에 흙 배합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는데 저 그냥 아무거나 쓰는데 아무래도 작은 화분 같은 경우는 물이 빨리 마르기 때문에 상토 비중을 좀 많이 50% 정도 넣어서 해주는 편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좀 큰 자갈들, 돌멩이들 많이 넣었다면은 펄라이트 같은 거 많이 넣었다면은 물에다가 많이 오래 저명간수로 담가 두시면서 키우셔야지 마르지 않고 잘 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피트모스 있으시면은 상토 50%, 피트모스 한 20, 30% 넣고 키우시면 좋은데 저는 피트모스 넣으면은 화분이 까맣게 변해가지고 피트모스는 안 넣은 지 좀 됐고요. 상토에 피트모스가 어느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상토 50% 정도 넣고 나머지는 이제 뭐 펄라이트 3, 40% 섞을 때도 있고요. 다른 이제 뭐 돌멩이들 좋은 돌멩이들 있으면은 이거저거 다 섞습니다. 그래서 상토 100%로 심으셔도 상관없어요. 얘는 안스리움 자라미셸이라는 안스리움인데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근데 신엽이 또 예쁘게 나왔어요. 얘가 신엽이 나올 때 잎맥에 이렇게 붉은색 기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약간 일교차가 있으면은 더 갈색 잎으로 나와가지고 예쁜 안스리움이고요. 얘는 이렇게 벨벳 느낌이 나서 진짜 환상적으로 예뻐요. 얘는 분갈이 빨리 해줘야 되는데 계속 안 해주고 있는데 이 정도 있어야지 여기 선반에 두고 키우기가 좋긴 한데 안스리움은 아무래도 좀 크게 키우는 게 예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더 큰 데다가 분갈이를 한번 해주려고요. 안스리움은 상토 비중이 한 20% 정도만 넣고 나머지는 다 자갈 위주로 씁니다. 뭐 펄라이트만 계속 많이 쓰셔도 되고요. 뭐 바크 많이 넣으셔도 됩니다. 분갈이 수다도 한번 다시 찍어야 되는데 분갈이 수다를 찍으려면 좀 세수라도 좀 하고 찍어야 되는데 지금 세수도 안 하고 아침에 햇빛 있을 때 빨리 찍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찍어가지고
언젠가 찍을 때가 되겠죠? 열심히 찍어볼게요. 정말 너무 게으르게 살아갖고 작년에 유튜브도 안 하고 정글시아도 유통을 안 했더니 매출액 그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액이 정말 너무 소소해가지고 이 정도면은 정글시아 폐업해야 되지 않나? 라고 했지만 그래도 폐업하는 게 참 아쉽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올해는 더 열심히 돈을 벌어보자 라고 하고 폐업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 안타깝게 왜 찍혔지 이파리가? 그래도 나머지는 정말 실버신 너무 귀여운 에피스시한 것 같아요. 얘가 화분이 진짜 작거든요. 얘도 물 정말 잘 먹는 식물 중에 하나인데 화분이 요만해요. 그래갖고 얘는 거의 뭐 상토 100%에다가 심어준 에피스시아고요. 에피스시아 같이 물 좋아하는 식물들은 상토 거의 100%에다가 작은 화분에 심어주기도 합니다. 호야 같은 경우는 상토 거의 안 넣고 그냥 알갱이 흙으로 심고요. 베고니아는 진짜 몇 개 안 남겼는데 마큘라탈 요만하게 계속 그냥 가지고 있는 거를 목적으로 두는데 요만할 때가 선반에선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베고니아들이 지금 너무 커져가지고 다시 분갈이 작게 해주려고 다른 데 내려놨고요. 꽃핀 애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얘는 베고니아 아슈란데요. 꽃을 주렁주렁 매달아가지고 꽃 보려고 지금 안 자르고 있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제 요게 이제 숫꽃이고요. 숫꽃은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생겨갖고 그렇게 예쁘진 않고 귀엽고 이제 이렇게 암꽃이 주렁주렁 열려야지 예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지고 있는 암꽃이고 나중에 얘가 이제 숫꽃이 핀 다음에 나중에 암꽃이 피거든요. 그때쯤 이제 다시 예뻐지면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지대로 잡아놔가지고요. 베고니아, 목베고니아가 꽃이 피면 참 예쁜데 아슈라는 사실은 잎이 더 예쁜 베고니아 같긴 해요. 꽃이 그렇게 예쁜 편은 아니네요. 꽃이 예쁜 애들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희 집에 오래 있었던 이 모모마유 꽃이 참 예쁘잖아요. 이렇게 주렁주렁 열리면 정말 예쁜데 얘는 요즘에 자꾸 물을 말렸더니 꽃은 안 만들고 있고요. 그래도 이렇게 계속 이파리만 있어도 예쁜 애 중에 하나죠. 모모마유는 제가 오래오래 키우고 좋아하는 베고니아죠. 그리고 베고니아 덤밀러도 참 저희 집에 오래 있었죠. 근데 한 번도 꽃을 안 아니 얘가 꽃이 피면 정말 예쁘다고 하는데 꽃을 안 만들어주고 제가 맨날 너무 빨리 자라는 베고니아다 보니까 이렇게 자라면은 제가 다 가지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맨날 조그만 때만 있으니까 꽃이 안 펴요. 얘는 한번 꽃 필 때까지 놔둬보려고요. 베고니아 덤밀러 얘도 참 오래 있었던 애죠. 그리고 얘는 베고니아 얘는 안스리움, 킹오스, 레드 크리스탈, 레드 건살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까지 있는 얘는 씨앗부터 키운 애고요. 원래 이렇게 저희 집에 얘 제일 예쁜 얘 똑같은 씨앗에서 나온 애인데 얘가 훨씬 예쁜데 제가 화분 떨어뜨려가지고 이파리 찢어 먹었거든요. 그래갖고 다시 한번 쟤는 새 잎이 나오면은 보여드리고 얘는 또 이파리가 또 이쁘게 나왔는데 얘 이렇게 길쭉해요. 이파리가 이렇게 같은 뱃속에서 나와도 뱃속이라니까 좀 웃기네. 같은 엄마 아빠한테 나와도 이렇게 씨앗마다 자식들이 다 다른 것처럼 이렇게 식물들도 씨앗으로 시들링을 하면은 다 다른 식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펄감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약간 길쭉해서 재미있는 그런 안스리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씨앗에서 키우는 재미가 있어요. 너무 예쁘다. 이렇게 빛이 밝을 때 정말 예쁜데 이렇게 햇빛이 잘 들어온 날들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날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풀릴 것 같은데 날 풀리면은 더 예쁘고 이제 라이브에서도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문을 열어놔야 되니까 식물들이 너무 춥지 않을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예쁜 식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양파? 자고 있어? 약간 태운 새우 튀김 같이 누워있네. 아이고 윤기봐. 여기 좋아? 새우튀김, 태운 새우튀김. 얼굴을 자고 있는 건 아니군. 햇빛 좋아서 보고 있었어?